지금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은 전반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주권 국가로서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보수의 가치는 결국은 무역, 그다음에 자유무역 이거에 대해서 강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경제적인 제재로 이렇게 전환한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태까지는 북한이 예측할 수 없는 국가다, 비이성적인 국가다라고 하는 일본의 북한 때리기와 함께 염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이것 또한 비상식적이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돌발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 무역과 관련된 경제 보복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심도 있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삼권 분립에 의한 사법적 체계를 고려하고요.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라든가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같이 고려했습니다. 그러고 한편에 한일 관계의 문제를 같이 고려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태훈 전 의원님. 2012년에 이제 아베가 등장을 해서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베는 제국주의의 꿈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복고적 민족주의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사실은 부딪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가지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과연 대일 외교의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없었던 점들이 큰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당장 현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이제 올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정경분리 원칙을 깨고 경제적 보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계속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너무 늦게 대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접점이 되고 있는 기금 문제를 기업들이 기금을 내서 해결하는 문제, 저쪽에서는 중재위원회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일찍 방안을 제시하고 협상에 들어갔으면 그래도 조금 상황이 좀 완화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상황은 우리는 협상을 하자고 그러고 일본은 하지 말자. 지금 안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숙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교 교수님. 예, 그건 저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2월 28일, 29일 오사카에서 G20 서미트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베 수상 본인 입으로 말한 겁니다. 말하자면 무차별하고 열린 공정하고 개방된 무역사회, 국제 질서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해놓고 나흘 뒤에 갑자기 무슨 등에다가 뭘 꽂듯이 그렇게 한국에다 수출 규제를 했거든요. 그걸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는 참 일본이 비상식적이고 참 도리 어긋난 더구나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이런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그런 짓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는 작년 10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지금까지 청구권 협정 2005년에 나왔던 민관합동위원회의 공동 보고서 이걸 전부 다 전제로 해가지고 피해자들한테 일본 기업이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또 그것을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한국 행정부의 당연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입장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고 또 일본 정부가 사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한일 간의 협상 교섭을 하면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운다면 일본 기업도 피해자들에 대해서 자발적인 모금에 참여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방해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두 개를 모아가지고 낸 제안이 6월 19일에 나온 말하자면 1+1 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의 16개 청구권 자금 받아가지고 성장한 수혜 기업하고 포스코를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일본에서 말하자면 한국의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착취해가지고 성장한 그리고 거기에 대해 당연히 보상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일본 기업들의 공동 모금해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6월 28일, 29일 본인이 자유무역 질서 수호를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게 한국에다가 수출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좀 이건 좀 뭐랄까 좀 넌센스라고 하기는 좀 약간은
뭐랄까 좀 이건 배신감을 떠나가지고 좀 약간 그 어떤 또 비애감을 느낍니다. 뭐 더 이상 말할 좀 가치도 못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진창수 의원님. 예, 일단 뭐 초기에 전반적인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를 주로 이야기하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일본이 상식을 깨고 사실은 그 국제사회에서의 정경분리 원칙이라는 상식이 있었는데 그걸 깨고 한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한 것은 일본으로서도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지금까지 이미지를 굉장히 훼손하는 그런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잘못된 행동을 예측을 가능했느냐라고 하면 상당히 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었죠. 그러나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계속적으로 대항 조치를 하겠다,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행동이 어처구니 없고 진짜 잘못된 행동이지만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한국 정부의 행동도 정책도 불충분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지금의 대응 방식을 이야기를 하면 WTO에 제소한다든지 이런 방식은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정당한 우리의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고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미연에 우리가 조치를 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기업들이 재고가 삼성을 보면 재고가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민들 전부 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더 기업과 정부가 잘 소통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그거 할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일본 측이 이제 신뢰훼손이라고 그러는데 신뢰훼손 또는 안보상 이유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본 측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가장 이 수출 규제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둔 것은 뭐냐면 청구권 협정에서 한일 양국이 합의를 하고 최종적 완전하게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한국이 또다시 개인 청구권을 제기하느냐는 문제인데 사실은 일본 측은 일본 국내에 투자한 일본 기업들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응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것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원고단에서 그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지금 중간에 그 신문 과정이 들어와가지고 내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일본 정부가 굳이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이미 작년부터 여러 가지 일본 측에서 의도적으로 한국 때리기가 그 안에 그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는 무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 말씀 드리면은요, 외교라는 것이 도덕 규범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요. 우리가 아베를 비난을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외교라는 것이 분명하게 힘과 실력이 가름하는 현장이고 우리 국민과 우리 국익의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명분과 국익을 철저히 조고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는 명분보다도 실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양 교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예를 들면 작년에 트럼프가 무역 확장법 232조 가지고 우리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서 규제 조치했습니다. 이거 WTO 위반이잖아요. 우리 왜 얘기를 안 해요?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비난을 하거나 제소를 해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미국이 GDP가 한 19조 달러 됩니다. 중국이 14조 달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현실적으로 일본이 한 5조 달러 됩니다. 우리가 한 1조 6천억 달러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비난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익을 얻을 것인가. 오사카에 갔을 때 우리 재외국민들이 우리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 아까 지금 삼성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무슨 메모리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있는 거로 잘못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고순도의 불소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파운드리라든지 새로운 R&D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세밀한 공정.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7나노 공정에 성공을 했는데 5나노 공정을 진행을 하려면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업이 현장에서 R&D를 못하고 이 높은 정도의 생산을 하지 못하면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준비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작년 말부터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왔다고 보고요. 또 우리 경제 그렇게 체력이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2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과 일본의 경제가 10분의 1이었어요. 지금은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이미 기업들이 굉장히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우리가 100% 우리가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국가든 간에 100% 국산화율은 불가능한 거예요. 일본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우리한테 제공하지 않으면 일본 기업도 한국의 반도체를 못 받아서 생산할 수 없는 것이고 소니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GM이 디스플레이 생산이 안 됩니다. 애플도 마찬가지로 핸드폰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일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처럼 경제 대국은 상호간에 완전히 묶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생산과 유통이라는 게 글로벌 체인으로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 측에 책임 있는 거지 우리 측에 책임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책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네. 책임을 암만 묻는다고 해도 제가 중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하는 무역 분쟁이 잘못된 방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앞으로 패권 국가로의 등장을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4차 산업 이후의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 더 이상 쫓아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무리하게 하잖아요. 지금 문제는 아까 제가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아베는 처음부터 제국의 꿈을 갖고 복고적 민족주의의 꿈을 갖고 정상적이지 않은 꿈들을 실현하고 있고 그것이 언젠가 갈등으로 올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았어야 되고 더더군다나 아까 우리 정부가 잘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강경화 장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제부터 연구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적어도 현금화 이 배상 징용 배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재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를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까지 갈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타협안을 그 진작에 내서 일단 협상 국면으로 바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협상 국면으로 바꾸지 못하고 결국은 G20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문제는 딱 벌써 3가지 품목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한 거잖아요.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이 네네 제가 말씀 좀 원인적 드릴게요. 문제는 네. 보수당입니다. 그게 판결이 난 네네. 2012년 8월이에요. 2012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정권 교체되기까지 간에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거기서 제가 방송하기 때문에 한 여기까지 말씀 더 넘어온 네네. 겁니다. 저는요.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후보도 위안부 하부 파기하겠다고 그랬고 홍준표 후보도 파기하겠다고 그랬고 안철수 후보도 파기하기로 한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모든 후보가 위안부 합의 파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전략적 준비를 못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와서 터졌기 때문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여서 제가 문재인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국위에 걸린 사활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준비가 늦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의 대응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